천궁이 뭐가 대수라고. 불과 3년 전 했던 말이 피눈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국산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하늘에 폭탄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중동 최고 부자라던 사우디의 방공망이 다 뚫려버렸죠. 그리고 그제서야 뒤늦게 한국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서류에 서명했을 때 단 한 번도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본관 12층 회의실이었고 창밖으로는 사막 너머 마천루가 보였어요. 테이블에는 평가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표지에 한국 방공 시스템 실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읽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미국 것만 읽으면 될 테니까요. 그러나 담당자의 노력이 가상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고 나는 그걸 일주일 동안 읽었어요. 기술 사양 성능 시험 결과, 비용 분석 모든 걸 검토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어요. 요격 성공률 98% 동시 표적, 추적 능력 100개 이상, 발사 준비 시간 3분 이내 모두 우수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펜을 들었어요. 결론란이 비어 있었고 나는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은 우수하나 실전 검증 부족으로 도입 보류.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고 미간이 찌푸려지지도 않았어요. 나는 확신했거든요. 이게 옳은 판단이라고요.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국방장관 파하드 알마이너스 카림이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는 보고서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60대 중반의 남자였고 회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오래 알았고 내 판단을 신뢰했어요. 외교라인 담당자 2명도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실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파하드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마르, 당신 생각은 확고합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확고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도박입니다. 파하드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좋습니다. 성능 시험 결과도 우수하고요. 나는 그를 보며 대답했어요. 시험장과 전장은 다릅니다. 종이 위에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실전 기록이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고 외교라인 담당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패트리어트는 검증됐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수십 년의 실전 기록이 있어요. 미국이 보증했고 사우디가 먼저 도입했습니다. 전 세계가 신뢰하는 장비입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2배입니다. 한국산에 무슨 신뢰를 줍니까? 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안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몇억 달러 차이로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요. 파하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오마르 알 나흐얀 방공 전략 담당 국장이라는 직함 아래 내 이름을 적었고 날짜를 기입했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쪽을 봤어요. 한국 엔지니어였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회의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걸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챙기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비난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실망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를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 시선을 피했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억양이 없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필요하실 때가 올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회의실 안에 울렸고 파하드 장관이 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나는 한국 엔지니어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필요한 걸 갖추고 있습니다. 검증된 시스템으로요.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구축할 겁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처지지 않았고
걸음이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나가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고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오마르 당신은 늘 신중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신중함이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는 단단했고 그의 손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외교라인 담당자들도 하나씩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회의실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마지막 줄에 내가 쓴 문장이 보였어요. 도입 보류.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잉크가 마르고 있었고 글자는 선명했어요. 나는 그 문장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게 옳다고요. 틀릴 리 없다고요. 나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단 한 번도 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결정은 신중했고 모든 선택은 검증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 시내가 보였고 고층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게 내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양쪽으로 사무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나는 보고서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곧 상부에 올라갈 거였고 최종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도입할 거예요. 검증된 최고의 선택으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확신에 찬 표정이었고 미간에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어요. 몇 년 뒤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내가 거부했던 선택이 결국 우리를 구할 거라는 사실도요. 그 확신은 3년 뒤 단 한 번의 경보로 무너졌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었고 나는 집무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고 화면에는 상황실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즉시 오셔야 합니다. 이란 내륙에서 드론 발사 확인됐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고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긴장 상태는 늘 있었고 경보도 가끔 울렸어요. 대부분은 오판이거나 소규모 침투였습니다. 나는 차 키를 집어들고 집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별일 아닐 거라고요. 차에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아부다비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신호등이 노란불로 깜빡이고 있었고 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국방부까지는 15분 거리였어요. 라디오를 켰지만 아무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나는 핸들을 잡고 도로를 달리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드론이라면 속도가 느릴 거고 우리 방공망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였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장비였습니다. 나는 확신했어요. 문제 없을 거라고요. 국방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고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차를 세우고 내려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발소리가 울렸고 나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 2층이었습니다. 철문이 보였고 경비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나를 보고 경례했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상황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느껴졌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나는 그 점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당직 장교가 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보고 부탁합니다. 내가 말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3시 15분 이란 서부 내륙 지역에서 드론 96기 발사 확인됐습니다. 현재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예상 도착 시간은 68분 후입니다. 나는 태블릿을 보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96기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고 68분이라는 시간이 보였습니다. 계산할 시간은 있었지만 실수할 여유는 없었어요. 나는 스크린을 보며 물었습니다. 목표 지점 분석은요? 당직 장교가 화면을 확대하며 대답했어요. 주요 정유시설과 발전소로 추정됩니다. 궤적상 아부다비 서부 산업단지가
1차 목표로 보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정유시설이라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한 곳이 터지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러면 도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방공망 전면 가동하십시오. 패트리어트 우선 배치하고 레이더 최대 출력으로 전환합니다. 당직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고 통신병에게 손짓했어요. 명령이 전달됐고 스크린에 우리 방공 시스템 위치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점들이 하나씩 켜졌고 각 거점에서 준비 완료 신호가 들어왔어요. 나는 그 점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내가 직접 도입을 승인한 장비였어요. 3년 전 한국 시스템을 거부하고 선택한 바로 그 패트리어트였습니다. 검증됐고 신뢰할 수 있었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장비였어요. 나는 확신했습니다. 문제 없을 거라고요. 스크린에는 드론 궤적이 선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선들이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뻗어오고 있었어요. 속도는 시속 200km 정도였고 고도는 500m에서 1000m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자살 드론 패턴이었어요. 나는 당직 장교를 보며 물었습니다. 요격 준비 상태는요? 그가 대답했어요. 1차 방어선 준비 완료했습니다. 2차, 3차 방어선도 대기 중입니다. 총 발사 가능 미사일은 240발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40발이면 충분했습니다. 드론 96기를 상대하기엔 넉넉한 숫자였어요. 나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차 방어선에서 절반을 잡고 2차에서 나머지를 처리하면 됐어요. 3차 방어선까지 갈 일은 없을 거였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보며 말했어요. 실시간 보고 체계 유지하고 각 거점 상황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교전 규칙은 기존대로 적용하고 민간 시설 보호 최우선으로 합니다. 당직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붉은 점들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4시였고 예상 도착까지 30분 남았어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라고요. 방공은 우리의 핵심 전력이었고 패트리어트는 그 중심이었어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최고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훈련도 완벽했고 시스템도 검증됐어요. 나는 확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됐고 적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어요.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우리 영해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직 장교가 말했어요. 1차 방어선 레이더 포착 완료. 목표물 확인 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보았습니다. 파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요격 준비 신호가 켜졌어요. 나는 그 순간까지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없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길 거라고요.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첫 번째 발사 신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숨을 참고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1차 방어선에서 미사일이 올라갔고 화면에 하얀 선이 그려졌어요. 궤적은 정확했고 속도도 완벽했습니다. 나는 그 선을 따라가며 계산했어요. 3초 뒤 명중할 거였고 첫 드론이 격추될 거였습니다. 상황실 안은 조용했고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통신병이 헤드셋을 쓰고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고 당직 장교는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1초, 2초, 3초가 지났고 스크린에서 하얀 선과 붉은 점이 만났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궤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직 장교가 태블릿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명중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가 통신병에게 손짓했고 통신병이 헤드셋에 대고 뭔가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통신병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1차 방어선 보고 들어왔습니다. 요격 실패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실패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시스템 오류겠거니 생각했어요. 레이더 추적에 문제가 있었거나 미사일 신관이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었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2차 방어선 즉시 발사 준비하십시오. 재요격 들어갑니다. 당직 장교가 명령을 전달했고 스크린에 새로운 파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차 방어선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다시 올라갔고 이번에는 두 발이 동시에 발사됐어요. 화면에 하얀 선 2개가 그려졌고
나는 그 선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될 거라고요. 2발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3초 뒤 같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요격 실패.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요격 실패라는 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크린으로 다가가며 물었어요. 드론 고도와 속도 재확인하십시오. 레이더 추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병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레이더 정상입니다. 목표물 고도 800m 속도, 시속 200km 유지 중입니다. 추적에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레이더가 정상이고 추적도 되는데 요격이 안 된다는 건 미사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드론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나요. 나는 당직 장교를 보며 말했습니다. 3차 방어선 전면 가동하십시오. 모든 가용 자산 투입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명령을 내렸어요. 스크린에 더 많은 파란 점들이 켜지기 시작했고 각 거점에서 발사 준비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어요. 드론들이 해안선에 접근하고 있었고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3차 방어선이 마지막이었어요. 여기서 막지 못하면 드론들은 내륙으로 진입할 거였고 그러면 정유시설이 직접 타격을 받을 거였습니다. 나는 스크린을 보며 속으로 반복했어요. 이번엔 될 거라고요. 3차 방어선은 우리의 최후 보루였고 가장 많은 미사일이 배치된 곳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이길 수 있었어요. 미사일 6발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화면에 하얀 선들이 부채꼴로 퍼져나갔고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 선들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3초가 지났고 명중 순간이 왔습니다. 나는 화면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붉은 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6개 모두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궤적도 바뀌지 않았어요. 통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3차 방어선 전부 실패했습니다. 요격 성공 제로입니다. 그 순간 상황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키보드 소리도 멈췄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고 붉은 점들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부 실패했다는 게요. 200발 넘는 미사일을 쐈는데 단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나는 당직 장교를 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스크린 한쪽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글씨가 깜빡이기 시작했고 나는 그쪽을 봤어요. 1차 목표 도달 임박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드론 한 대가 아부다비 서부 정유시설 상공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점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즉시 근접 방어체계 가동하십시오. 대공포 사격 시작합니다. 당직 장교가 명령을 전달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스크린에서 붉은 점이 목표 지점과 겹쳤고 그 순간 다른 화면에 섬광이 터졌습니다. 실시간 CCTV 영상이었어요. 정유시설 저장 탱크 하나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어서 옆 탱크가 연쇄 폭발했고 화면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의자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통신병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2차 피해 발생했습니다. 인근 발전소 통신 두절됐고 소방당국 출동 중입니다. 민간인 대피 명령 내려졌습니다. 나는 스크린을 보며 서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고 연기가 도시 위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니터에서는 드론들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어요. 아직 80대가 넘게 남아있었고 우리 방공망은 단 한 대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걸요. 내가 선택한 시스템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맞았고 데이터도 틀리지 않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틀렸어요. 숫자는 완벽했지만 현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나를 보며 물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요. 3년 전 내가 거부했던 그 선택이 맞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회의실 공기가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진 건 폭발 10분 뒤였고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새벽 하늘을 가르며 올라가고 있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연기를 보며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만 복도에 울렸고 아무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파하드 알마이너스 카림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외교라인 책임자 2명이 옆에 있었어요. 왕세자 직속 보좌관도 와 있었고 군 참모 3명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어요. 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파하드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없었어요. 오마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나는 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드론 96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했고 1차 목표인 정유시설 한 곳이 피격됐습니다. 현재 요격 성공률은 제로이며 남은 드론은 여전히 접근 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레이더 추적은 정상이었고 미사일 발사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제로입니다. 군 참모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명중률 제로라는 게 말이 됩니까? 200발 넘게 쐈는데 하나도 안 맞았다는 겁니까? 나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요격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참모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방공망은 쓸모없다는 얘기입니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시스템이 드론 한 대도 못 막는다는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지금 우리 방공망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적의 드론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외교라인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국 측에 긴급 지원 요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진 파견이나 추가 장비 공급 같은 걸요. 파하드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드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날아오고 있어요. 미국 측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시설은 계속 파괴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분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즉시 작동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젊었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 한국 시스템이 아직 경납고에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습니다. 젊은 참모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도입 보류됐던 천궁 시스템 말입니다. 아직 경납고에 보관 중이고 기술진도 대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고 나는 그 말을 반복해서 되새겼어요. 3년 전 내가 직접 거부했던 그 장비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명했던 그 보고서가 떠올랐고 한국 엔지니어가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생각났어요. 언젠가 필요하실 때가 올 겁니다라고 그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나를 보며 물었어요. 오마르, 그 시스템 상태는 어떻습니까? 즉시 가동 가능합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보관 상태는 양호할 겁니다. 기술진이 정기 점검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 참모가 물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나는 계산했습니다. 시스템 점검, 운송, 설치, 시험 발사까지 고려하면 최소한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최소한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최소한의 시간도 없었거든요. 외교라인 책임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3년 전 평가 보고서를 보면 성능은 우수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98%, 동시 추적 능력도 뛰어났어요. 도입 보류 이유는 실전 검증 부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실전 검증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전 검증이 완료된 패트리어트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나는 안전을 위해 검증된 선택을 했다고 믿었는데
그 선택이 지금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파하드 장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렸고 모두가 그를 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선택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즉시 가동하십시오. 절차고 뭐고 다 생략하고 지금 당장 작동 가능한 상태로 만드십시오. 젊은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파하드 장관이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마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도 틀릴 건가요? 그 질문은 칼날 같았어요. 이번에도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미 한 번 틀렸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유시설이 불타고 있었고 드론들은 계속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의 대가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타는 시설이 떠올랐고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3년 전 회의실에서 서명하던 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확신에 차있던 그 순간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나는 검증된 선택만 하면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증된 시스템도 실패할 수 있었고 숫자도 거짓말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나를 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파하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이번엔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선택을 내리고 있었어요.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용기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고 파하드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경납고로 가십시오. 직접 확인하고 직접 지휘하십시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고 창밖을 봤습니다. 연기 기둥이 여전히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틀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번엔 최소한 시도는 하고 있다고요. 경납고까지는 차로 20분이 걸렸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막 도로를 달리는 동안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모래 언덕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쪽 하늘은 여전히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운전병은 말이 없었고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가 정유시설 화재와 민간인 대피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납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금속 건물이 서 있었고 주변으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정문에는 경비 초소가 있었고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우리 차가 다가가자 경비가 나와 신분증을 확인했고 차단기를 올려줬어요. 차는 경납고 앞 주차장에 멈춰 섰고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모래가 신발에 묻었어요. 경납고 정문이 보였고 그 앞에 사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고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였어요. 3년 전 회의실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은 작업복으로 바뀌어 있었고 안경은 그대로였어요. 그는 나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나는 그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3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회의실 테이블에 펼쳐진 보고서, 내가 서명하던 순간 그가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요. 언젠가 필요하실 때가 올 겁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옳았고 나는 틀렸어요. 그가 예견했던 그 순간이 지금 왔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아직 여기 있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를 맡아왔어요. 언젠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비난하는 기색이 없었고 조롱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만약 그가 화를 냈거나 실망했다면 나는 변명할 수라도 있었을 텐데 그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다고만 했어요. 3년 동안 이 사막 한가운데서 시스템을 지키며
우리가 필요로 할 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나는 경납고 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시스템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어요. 완벽합니다. 매달 점검했고 모든 부품을 교체 주기에 맞춰 관리했습니다. 언제든 가동 가능합니다. 나는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경납고 문 앞에 서자 그가 키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경납고 안은 어두웠고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불빛이 안쪽을 비추자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나무 상자들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고 오래된 차량 몇 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경납고 중앙은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먼지 하나 없었어요. 그곳에 천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통제 차량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장비가 보호 커버로 덮여 있었어요. 나는 그 장비들을 보며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고 한국 엔지니어가 내 옆에서 걸었어요. 우리는 발사대 앞에 멈춰 섰고 그가 보호 커버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금속 표면이 드러났고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발사대는 생각보다 컴팩트했습니다. 패트리어트처럼 거대하지 않았고 복잡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간결했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발사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장비를 3년 전에 봤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생각이 달랐습니다. 검증됐다고 믿었던 패트리어트는 작동하지 않았고 거부했던 이 시스템이 마지막 희망으로 남아있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가 발사대 옆 패널을 열며 말했습니다. 시험 발사까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전 배치는 1시간 안에 가능해요. 나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확신합니까? 그가 나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과장도 없었고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나는 그 확신이 부러웠습니다. 3년 전 나도 그렇게 확신했었거든요. 패트리어트가 최선이라고 숫자가 증명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은 틀렸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발사대에서 눈을 떼고 레이더 쪽으로 걸어갔어요. 레이더는 접힌 상태였고 안테나가 차량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뒤따라오며 설명했어요. 이 레이더는 동시에 100개 이상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표적 탐지에 특화되어 있고 드론 같은 소형 목표물도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개 이상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지금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드론이 96기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성능이었어요.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달랐습니다. 나는 그걸 오늘 아침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나는 한국 엔지니어를 보며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계약도 취소됐고 도입도 보류됐는데 왜 여기 남아 있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언젠가 필요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비를 믿었어요. 실전에서 증명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3년을 기다렸고 나는 3년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옳았어요. 나는 레이더에서 손을 떼고 통제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량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고 케이블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믿고 있었다는 걸요. 단순히 일로 여기지 않았고 의무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시스템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3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나는 차량에서 내려와 그를 보며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의 판단을 하셨을 뿐이에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고요.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개의치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지금이 중요했어요. 그 태도가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경납고 밖을 보았어요. 문틈으로 사막이 보였고 저 멀리 연기 기둥이 여전히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은 계속 날아오고 있었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 엔지니어를 보며 물었습니다. 준비는 돼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언제든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시작하십시오. 시스템이 경납고를 떠난 건 30분 뒤였고
나는 호송 차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으로는 레이더 차량이 보였고 뒤로는 발사대를 실은 트레일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사막 도로를 달리는 동안 모래바람이 창문을 때렸고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조수석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고 운전병은 말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나는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꺼내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받았고 나는 물었어요. 현재 상황 보고하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드론 83기 남아있고 현재 내륙으로 진입 중입니다. 2차 목표로 추정되는 발전소 2곳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송전탑들이 보였고 전선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발전소가 당하면 도시 전체가 정전될 거였고 그러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였어요. 차량은 계속 달렸고 20분쯤 지나 배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평평한 지대였고 주변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면 됩니다. 레이더 시야 확보 좋고 발사대 설치도 문제 없어요. 나는 차에서 내려 뜨거운 모래를 밟았습니다. 기술진들이 트레일러에서 내려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고 레이더 차량이 제자리에 멈춰 섰어요. 안테나가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고 유압 소리가 사막에 울렸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발사대가 트레일러에서 내려졌고 기술진 4명이 케이블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통제 차량으로 들어갔고 모니터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차량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장비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앙 모니터에 지도가 떠올랐고 우리 위치가 표시됐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레이더 가동합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원형 스캔 화면이 나타났어요. 초록색 선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주변 지형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화면에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붉은 점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점들을 세기 시작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드론 83기 포착했습니다. 거리 45km 고도 700m에서 900m 사이입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요격 가능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발사 준비 완료까지 2분 남았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어요. 2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론들은 분당 3km씩 가까워지고 있었고 2분이면 6km를 더 진입하는 거였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상황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천궁 시스템 배치 완료했습니다. 2분 후 발사 가능합니다. 당직 장교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파하드 장관이었어요.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방장관님,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뒤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들렸어요. 오마르 왕세자께서 직접 상황실에 오셨습니다. 지금 스피커폰으로 듣고 계십니다. 나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왕세자가 상황실에 있다는 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거였어요. 파하드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준비됐습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네, 2분 후 발사 가능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세자였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마르, 이번에도 틀릴 건가?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이번에도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미 한 번 틀렸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정유시설이 불타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쳤고 도시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 내가 선택한 시스템이 실패한 결과였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타는 시설이 떠올랐고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보였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빗나가던 순간 요격 실패 보고가 쏟아지던 상황실의 공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3년 전 회의실도 떠올랐어요. 확신에 차서 서명하던 내 모습이요. 그때 나는 틀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검증된 선택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통제 차량 안이 보였고 한국 엔지니어가 화면을 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은 차분했어요. 3년을 기다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파하드 장관이 물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이번엔 제가 확신하지 않습니다. 확신 대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어요. 전 이미 한 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이것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지금 시도하거나요. 왕세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모니터를 봤어요. 붉은 점들이 화면에 가득했고 숫자는 83이었습니다. 발사대는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는 대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확신이 아니었어요. 희망도 아니었고 낙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택이었어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있었어요.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십시오. 전화가 끊겼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거짓 확신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한국 엔지니어를 보며 물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나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고 거리는 38km까지 좁혀졌어요. 발전소까지는 20km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발사하십시오. 한국 엔지니어가 키를 눌렀고 화면에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5, 4, 3, 2, 1 숫자가 내려갔고 0이 됐을 때 차량 밖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소리였어요. 나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얀 연기 궤적이 그려지고 있었고 미사일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됐고 사막에 굉음이 울렸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1분 남았고 그 1분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나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발이라고요. 이번만은 제발 맞아달라고요. 미사일이 하늘로 사라진 뒤 나는 통제 차량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실시간 추적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하얀 선 3개가 붉은 점들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고 거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초 후 명중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20초가 지났고 10초가 남았어요.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얀 선과 붉은 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 거의 겹칠 듯 했어요. 5초, 4초, 3초가 남았고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일부 붉은 점들의 움직임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궤적이 불규칙해졌고 속도가 떨어지는 점들도 보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어요. 신호 교란 발생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은 단순히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닙니다. 레이더파를 이용해 적 드론의 통신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붉은 점들이 일제히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직선으로 날아오던 궤적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고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통신 두절된 드론 12기 확인됐습니다. 조종 불능 상태로 추락 중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봤어요. 미사일이 도달하기도 전에 드론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격이 아니었어요. 적의 체계를 먼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첫 명중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고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1호 요격 성공. 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후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두 번째 명중 신호가 이어졌습니다. 2호 요격 성공, 3호 요격 성공. 연속으로 보고가 들어왔고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다음 발사 준비를 했고 새로운 미사일 3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차량 밖에서 굉음이 연달아 터졌고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봤어요. 하얀 연기 궤적이 여러 개 그려지고 있었고 미사일들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작은 섬광이 터졌어요. 명중한 거였습니다. 나는 그 섬광을 보며 서 있었고 또 다른 섬광이 터졌어요. 그 다음은 연쇄였습니다. 하나가 터지면 옆에 하나가 무너졌고 전체가 도미노처럼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교란당한 드론들이 통제력을 잃고 추락하거나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통제 차량으로 다시 들어가 화면을 봤어요. 붉은 점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숫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83, 79, 74, 68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침착하게 다음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4호 발사, 5호 발사, 6호 발사 명령이 이어졌고 미사일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실이었어요.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요격 성공 확인됩니다. 현재까지 30기 격추됐습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실시간으로 보고 올리십시오. 전화를 끊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었고 나머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일부는 교란당해 추락 중이었고 일부는 미사일에 직격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50기 격추 확인됐습니다. 남은 드론 33기입니다. 나는 그 숫자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33기라는 건 절반 이상을 막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단 한 대도 막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는 결과였어요. 발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7호, 8호, 9호 미사일이 연달아 올라갔고 하늘은 하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사막에 굉음이 울렸고 모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나는 차량 밖으로 나가 발사대를 봤어요. 기술진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다음 미사일을 장전하고 있었고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고 누구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이번엔 파하드 장관이었습니다. 오마르 왕세자께서 물으십니다. 얼마나 막았습니까? 나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현재 60기 이상 격추했습니다. 남은 드론은 20기 남짓입니다. 전화 너머로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파하드 장관이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끝까지 막으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고 한국 엔지니어를 봤어요. 그는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고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도 아니었고 안도하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요. 자기 시스템이 작동할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린 이유가 바로 이 확신 때문이었어요. 화면 속 붉은 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기, 15기, 10기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마지막 발사 준비를 했고 미사일 2발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하늘을 봤어요. 하얀 궤적 2개가 그려지고 있었고 저 멀리서 섬광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을 때 붉은 점은 5개만 남아있었어요. 마지막 5개의 붉은 점이 화면에 남아있었고 나는 그 점들을 보며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최종 표적을 지정했고 발사 준비 신호가 모니터에 떴어요. 나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떨리지 않았고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그가 엔터키를 눌렀고 차량 밖에서 미사일 발사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마지막 3발이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였어요. 나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연기 궤적이 사막 위로 길게 뻗어 있었고 미사일들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금속 표면이 반짝였고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모래가 발등에 날아와 부딪혔습니다. 통제 차량 안에서 한국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중까지 40초입니다. 나는 차량으로 돌아가 화면을 봤습니다. 하얀 선 3개가 마지막 붉은 점들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고 거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30초, 20초, 10초가 남았고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5초, 4초, 3초가 지났고
하얀 선과 붉은 점이 겹쳤어요. 그 순간 첫 번째 점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어요. 1호 명중. 2초 뒤 두 번째 점이 사라졌습니다. 2호 명중. 3초 뒤 세 번째 점도 화면에서 지워졌어요. 3호 명중. 나는 화면을 보며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2개가 남아 있었고 그 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남은 2기는 신호 교란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통신 두절 예상됩니다. 나는 그 2점을 보며 기다렸어요. 10초쯤 지났을 때 한 점의 궤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선으로 날아가던 드론이 방향을 잃고 있었어요.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4호 통제 불능 추락 중입니다. 화면에서 네 번째 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더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나는 그 점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마지막 드론도 신호 교란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아직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궤적이 불안정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최종 목표 재지정합니다. 근접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새로운 추적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붉은 점이 화면 중앙에 크게 표시됐고 거리와 속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발사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최종 미사일 발사합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고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미사일이 올라가는 진동이었어요. 나는 차량 밖으로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하얀 연기 하나가 하늘로 뻗어 올라가고 있었고 미사일은 빠르게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20초쯤 지났을 때 저 멀리 하늘에서 작은 섬광이 터졌습니다. 나는 그 섬광을 보며 멈춰 섰어요. 통제 차량 안에서 한국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종 목표 격추 확인됐습니다. 96기 전량 요격 완료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차량 옆 모래 위에 주저앉았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기 궤적들이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고 이제 아무것도 날아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하드 장관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뒤에서 환호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마르 전량 요격했습니까? 정말입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내 96기 전부 막았습니다. 단 한 대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수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상황실 전체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말했어요. 왕세자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왕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마르 잘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혼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옳았던 게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을 뿐입니다. 왕세자가 잠시 말이 없었고 나는 계속 말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옳았습니다. 저는 그걸 3년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전화가 끊겼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제 차량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나왔고 내 옆에 섰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늘을 같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믿었으니까요. 실전에서 증명할 기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그 기회를 3년이나 막았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회는 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모래를 보았어요. 발밑에 작은 모래알들이 바람에 굴러가고 있었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옷의 모래를 털어냈어요. 통제 차량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화면은 깨끗했고 붉은 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요격 성공률 100%라는 숫자가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패트리어트는 제로였고 천궁은 100이었습니다. 검증됐다고 믿었던 시스템은 실패했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거부했던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상황실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당직 장교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본부에서 귀환 명령 내렸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보고 받으시겠답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국 엔지니어를 봤습니다. 그는 기술진들에게 철수 준비를 지시하고 있었고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발사대를 트레일러에 고정하고 레이더를 접고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질서정연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였다는 걸요. 단순히 장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3년을 기다린 이유도 그 전문성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차량 시동이 걸렸고 나는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조수석에 앉았고 운전병이 출발했습니다. 사막 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발사대를 실은 트레일러가 따라오고 있었고 레이더 차량도 보였습니다. 모래바람이 일었지만 차량들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시 세워진 것 같았어요. 다만 세운 사람이 나는 아니었습니다. 본부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막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멀리 아부다비 시내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기 기둥은 여전히 하늘을 가리고 있었지만 새로운 연기는 올라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폭발이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받았고 나는 물었어요. 추가 위협 징후는 없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레이더상 이상 없습니다. 이란 쪽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란이 96기를 보냈는데 전부 격추당한 뒤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란 내륙 감시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발사대 지역 열 신호 추적하고 있습니까? 당직 장교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는 동안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국장님, 위성 영상 확인했습니다. 이란 서부 발사대 지역에 열 신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발사 후에도 여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냉각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발사대가 아직 뜨겁다는 건 재장전 중이거나 추가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움직임은 포착됩니까? 당직 장교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를 내더니 대답했어요. 차량 이동 확인됩니다. 발사대 주변으로 트럭 6대가 접근 중입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보급이었어요. 일하는 끝낸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엔지니어를 돌아봤어요. 그도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당직 장교에게 말했어요. 지금 즉시 영상 본부로 전송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레이더 최대 출력으로 전환합니다. 이란 내륙 감시 강화하고 이상 징후 즉각 보고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속도 올리십시오. 최대한 빨리 본부로 가야 합니다. 차가 가속했고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파하드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받았고 목소리는 여전히 들떠 있었어요. 오마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이란 발사대가 아직 가동 상태입니다. 제보급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파하드 장관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제보급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설명했습니다. 방금 전 발사한 96기는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방공망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짜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하드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열 신호가 유지되고 있고 차량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철수가 아닙니다. 파하드 장관이 말했습니다. 본부 도착 즉시 상황실로 오십시오. 왕세자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고 본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나를 보며 물었어요. 추가 공격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96기는 너무 적었어요. 이란이 정말로 우리를 무력화하려 했다면 더 많이 보냈을 겁니다. 그는 우리 대응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몇 배로 올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화면을 확대해서 봤던 이란 발사대 영상을 떠올렸어요. 6대의 트럭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당 드론 20기를 실을 수 있다면 120기가 추가될 수 있었어요. 기존 재고까지 합치면
200기가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가 본부 정문을 통과했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뒤따라왔고 우리는 지하 2층 상황실로 내려갔어요. 철문이 열렸고 안은 긴박했습니다. 당직 장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고 중앙 스크린에는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이란 서부 지역이 확대되어 있었고 발사대 위치에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스크린으로 다가가며 물었어요. 최신 정보 보고하십시오. 당직 장교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트럭 6대가 발사대에 도착했고 하역 작업 중입니다. 열 신호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추가 드론 탑재 중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계산했어요. 하역에 30분 발사 준비에 20분 최소 50분은 걸릴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파하드 장관이 상황실로 들어왔고 왕세자 보좌관도 함께 있었습니다. 파하드가 스크린을 보며 물었어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당직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100기에서 최대 200기 사이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00기라는 숫자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는데 200기라는 건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한국 엔지니어를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재보급만 받으면 즉시 재배치 가능합니다. 파하드 장관이 당직 장교에게 손짓했어요. 즉시 미사일 보급 준비하십시오. 최우선 순위로 처리합니다. 당직 장교가 전화를 들어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나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이란 발사대 위치에서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트럭들이 하역 중이었어요. 나는 그 점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어. 파하드 장관이 나를 보며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그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방금 막은 건 시험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상황실 스크린에는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고 있었고 예상 발사 시간까지 4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중앙 테이블 앞에 서서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이란 서부에서 우리 영토까지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예상 비행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옆에서 보고했어요. 미사일 보급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40분 후 배치 지점 도착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이란이 발사하기 전에 우리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을지 아슬아슬했어요. 파하드 장관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나를 보며 말했어요. 미국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중동 사령부에서 통화 요청이 들어왔어요. 나는 파하드 장관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상황 파악과 지원 제안입니다.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상황실에 울렸고 몇몇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어요. 지원이라니요. 오늘 아침 그들의 패트리어트가 뭘 했습니까? 파하드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받아야 합니다. 왕세자께서도 통화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고 화상회의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스크린이 켜지자 미국 중동 사령부 작전실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 미군 장성 한 명이 앉아 있었고 뒤로 참모들이 서 있었어요.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마르 국장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추가 공격이 예상된다고 들었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란이 재공격 준비 중입니다. 규모는 200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장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와 기술 지원팀 파견이 가능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패트리어트는 단 한 대도 막지 못했습니다. 추가 배치한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장성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화면 속 그의 표정이 굳어졌고 뒤에 있던 참모 한 명이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장성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시스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드론 신호 특성이 예상과 달랐어요. 재조정하면 작동할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40분 후 드론이 날아옵니다. 재조정할 여유가 없어요. 장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시스템만으로 200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96기는 막았지만 200기는 다른 문제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마르 확전을 피해야 합니다.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건 지역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방어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방어에 집중하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 공격은 누가 막습니까? 장성이 대답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재에 나설 수 있어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요. 지금 이란은 드론을 재장전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장성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오마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큰 그림이요. 오늘 아침 우리 정유시설이 불탔습니다. 사람들이 다쳤어요. 이게 큰 그림 아닙니까? 장성이 잠시 말이 없었고 뒤에 있던 참모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장성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방어만 하십시오. 선제 타격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방어만 하라는 거였어요. 이란이 쏘면 막고 또 쏘면 또 막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지칠 때까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무너질 때까지요? 나는 장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대신 막아줍니까? 장성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화면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뒤에 있던 참모들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막아야 했습니다. 미국은 조언만 할 뿐 책임은 지지 않을 거였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이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통신을 끊었습니다. 스크린이 꺼졌고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파하드 장관이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으로 아부다비 시내가 보였고 서쪽 하늘에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연기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를 믿고 있었어요. 나는 돌아서서 파하드 장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합니다. 파하드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미국 말대로 방어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란 발사대를 직접 타격합니다. 파하드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확전입니다. 미국도 반대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전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그들이 쏘기 전에 막는 거예요. 발사대를 무력화하면 추가 공격도 없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왕세자께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하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30분 안에 결정해야 해요. 파하드 장관이 회의실을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방어만 하라고 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됐다고 말할 뿐이에요. 외교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끝낼 겁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조언에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어요. 문이 열렸고 파하드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왕세자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발사대 타격 승인 떨어졌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상황실로 돌아가 당직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공군에 연락하십시오. 이란 서부 발사대 좌표 전송하고 즉시 타격 준비 들어갑니다. 당직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들었어요. 나는 스크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먼저 끝낼 거라고요. 전쟁이 끝난 건 그날 저녁이었고 나는 상황실에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군 타격으로 이란 발사대 6곳이 모두 무력화됐고 추가 드론 발사는 없었어요. 천궁 시스템도 재배치를 완료했지만 다행히 더 이상 사용할 일은 없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작전 종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상황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끝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시 서 있었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오마르 잘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옳았던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한국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파하드 장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시스템을 선택한 건 당신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상황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숫자로만 보지 않고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한국행 항공편 예약하십시오. 가능한 빨리 출발하고 싶습니다.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입니까? 언제 다녀오실 겁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2주일이면 됩니다. 직접 확인하고 올 겁니다. 사흘 뒤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한국 엔지니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악수하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공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고 경기도 어딘가의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이 보였고 입구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한국 엔지니어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걸었고 이중문을 통과했어요. 공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와 금속이 맞닿는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확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용접하는 사람, 조립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 모두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걸었습니다. 어느 하나 급해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것도 느리지 않았어요. 모든 동작이 효율적이었고 낭비가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조립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는 미사일 발사대가 조립되고 있었고 기술자 4명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보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실제 전쟁에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가 잠시 손을 멈추고 나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실수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가 보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틀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2번 더 점검해요. 완벽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날 밤의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96기 전량 요격이라는 완벽한 숫자요. 그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2번 더 점검하는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는 레이더 시스템이 테스트되고 있었고 엔지니어 2명이 모니터를 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한 명이 대답했어요. 레이더 정확도 검증 중입니다. 오차 범위를 0.1% 이하로 맞춰야 해요. 나는 그 숫자를 듣고 놀랐습니다. 0.1%라는 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였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필요합니까? 엔지니어가 나를 보며 대답했어요. 전쟁터에서는 0.1% 오차도 생명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야 해요.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과장이 아니었고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기준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공장을 계속 돌아다니며 여러 구역을 봤습니다. 품질 검사실에서는 완성된 부품들이 하나씩 현미경으로 검사되고 있었고 시험 발사장에서는 실제 미사일 발사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든 과정이 철저했고 타협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폐기됐고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차를 마시며 나는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데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믿고 이 시스템을 삽니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을 떠올렸어요. 내가 이 시스템을 거부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완벽하게 만들었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와 확신이 결국 우리를 구했던 겁니다. 나는 한국 엔지니어를 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시스템을 믿었으니까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완성된 발사대가 트럭에 실리고 있었고 어딘가로 출하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 시스템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킬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부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고 나는 다시 사막 시험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결정권자로 왔어요. 파하드 장관과 왕세자 보좌관도 함께 있었고 계약 담당 법무팀 3명이 텐트 안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시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발사대 한 대가 사막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발사대를 보며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장비였지만 내가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파하드 장관이 내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미 증명됐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파하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십시오. 한국 엔지니어에게 준비됐다고 신호를 보냈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제 차량으로 들어가더니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천천히 펼쳐졌고 모니터들이 하나씩 켜졌어요. 나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화면을 봤습니다. 표적 드론이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륙 준비 중이었고 곧 발사될 거였어요. 오늘 시험은 간단했습니다. 표적 5기를 동시에 날려보내고 전부 요격하는 거였어요. 실전보다 훨씬 쉬운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공식 시험이었고 기록으로 남을 거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헤드셋을 쓰고 말했어요. 표적 드론 발사 30초 전입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10초 5초 0이 됐을 때 화면에 5개의 붉은 점이 나타났어요. 표적 드론들이 이륙한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레이더 추적을 시작했고 화면에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5개 모두 정확하게 포착됐고 거리 속도 고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나는 파하드 장관을 봤습니다. 그도 화면을 보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발사 준비를 완료했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발사 명령 내리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발사하십시오. 미사일 5발이 연달아 올라갔습니다. 사막에 굉음이 울렸고 하얀 연기가 하늘로 뻗어 올라갔어요. 나는 텐트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궤적들이 부채꼴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각각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20초쯤 지났을 때 저 멀리 하늘에서 섬광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모두 명중한 거였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텐트에서 나와 보고했습니다. 전략 요격 성공했습니다. 오차 없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박수를 쳤고 왕세자 보좌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하늘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실전에서도 완벽했고 시험에서도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텐트로 돌아왔을 때 법무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나는 그 서류를 보며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계약서를 봤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거부했고 지금은 서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조건을 검토하십시오. 나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수량, 납기, 기술 지원, 교육 훈련, 유지, 보수 모든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가격이 적혀 있었고 나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3년 전 패트리어트 가격의 절반이었어요. 더 좋은 성능에 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물었습니다. 가격 협상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파하드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협상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하드 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수십억 달러 계약인데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유시설 한 곳이 불탔고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 대가에 비하면 이 가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가격과 검증을 따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더 비싸지만 검증됐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안전은 가격이 아니라 성능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파하드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명하십시오. 나는 펜을 들어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고 날짜를 적는 칸이 있었어요. 나는 펜을 종이에 대고 잠시 멈췄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거부 서명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확신했고 지금은 배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마르 알 나흐얀이라는 글씨가 종이 위에 새겨졌고 날짜를 기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뭔가 완성된 느낌이 들었어요. 3년 전 실수를 바로잡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자기 쪽 서명을 했고 파하드 장관이 증인 서명을 했어요. 계약서는 2부씩 작성됐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팀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엔지니어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따뜻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당신들에게 배웠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배웠습니다. 3년을 기다리는 법을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텐트 밖으로 나와 사막을 봤어요. 발사대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술진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어요. 파하드 장관이 내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스템 도입하고 인력 훈련하고 전력화까지 1년은 걸릴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준비할 겁니다. 파하드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변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겁니다.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차에 올라타 본부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지평선 너머로 도시가 보였어요. 저 도시를 지키는 게 내 일이었고 이제 더 나은 도구를 갖추게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최선을 만든 사람들을 이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왕세자께서 오늘 저녁 만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축하 자리라고 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축하받을 일은 아니었어요. 단지 늦게나마 옳은 선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도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이제 그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